이런 가운데 김진태 사태가 눈땡이처럼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것까지 해야 되네요. 이것까지 해야 됩니다, 네. 우리가. 레고랜드 사태로 신용 등급이 가장 좋은 공기업이나 초우량 기업조차도 자금을 구하기 어려운 이른바 돈맥경화로 번지고 있습니다. 레고랜드 사태라고 하지 말고 김진태 사태라고 해요. 그렇지. 네. 레고랜드가 뭔 죄야? 그렇죠. 열심히 공사해갖고 개장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밖에 없는데. 김진태 사태. 투자자를 찾기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채를 발행할 때는 이자를 평소보다 더 많이 줘야 하는데 회사채 발행은 꿈도 못 꾸고 또 은행 문턱도 넘지 못해서 도산을 걱정하는 기업들이 늘고 있습니다. 큰일 났어. 지금 채권시장 금리가 지난달에는 3% 선이었어요. 열립니다. 1년에 3% 정도 수준이었는데 4.51%로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채권 판매가 안 된다고 합니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에 조달을 했다고 해요. 두 배가 된 두 배. 거의 2배가 된 건데 6%로 하이닉스가 돈을 빌렸단 말을 들으면 그 다음 돈 가진 사람은 6.5%를 요구할 거고요. 그 다음 애들은 7%를 요구할 겁니다. 점점 오르겠네. 점점 올라서 제 생각에는 10%까지 간다고 봅니다. 채권 조달 금리가. 그럼 기업이 돈을 벌어가지고 이자로 10%를 줘버리면 뭐가 남겠습니까 도대체? 아무도 안 남죠. 이거는 김진태가 쏘아 올렸지만 그동안 윤 정권, 그러니까 경정권을 밀어주던 대기업들 입장에서는 지금 순간적으로 목줄을 잘라버린 거예요. 이거 뭐 13조 감세해 준 거, 법인세 감세해 준 거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채권 시장 안에 묶여있는 돈이 일반 기업들 묶여있는 자금이 1,000조예요, 1,000조. 그 이상도 더 될 겁니다. 파악 안 된 것까지 해결하면 단기 회사채들 놓고 보면 그 돈들이 지금 이자가 다 2배, 3배로 올라버린 거란 말이지. 그러니까 이게 50조를 쏟아 부어가지고 진정을 시키려고 했지만 이 지금 있는 상황에서의 채권 매수자들, 외국계 자본들이 보는 불안감은 어마어마한 거예요. 지난 이틀 동안 외국인들이 엄청난 물량의 주식을 우리 시장에 내다 던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개미들이 어떻게든 나서서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러한 투매 현상이 지속되고 공매도까지는 앞으로 계속 외국인들을 통해서 일어난다고 치면 주식시장 1,800으로 빠진다는, 연내 1,800으로 빠진다는 경고가 결코 이게 거짓말은 아닌 상황으로 간다는 거죠. 이 4%가 넘는 금리는 외환위기 있었던 금융위기, 모기지론 사태에서 2009년 이후로 13년 만에 처음 있는 일입니다. 근데 이 김진태 사태를 놓고 언론들은 왜 자꾸 최원순 전 지사를 그 VS 해가지고 그러고 있더라고요. 최문순이 잘못한 것 같이 뭐 얘기하는데 했는데? 최문순은 공사가 안정적으로 갈 수 있도록 이 채무 2천억을 갖겠다는 얘기밖에 안 한 거고 김진태가 나 최문순 채무 못 갚아줘 라고 배짱을 때려버리고 이걸 이렇게 함으로 인해 갖고 내가 이재명 같이 어려운 지자체 살린 지자체장으로 능력 있는 지자체장으로 코스프레를 하려는 정치적 욕심 때문에 앞뒤 안 가려보고 이걸 던져버리는 바람에 대한민국 최고 우량 등급 국가 채무와 상관 다름이 없는 지방채가 신용을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막 드러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동안 우리 지방채들이라는 기업채들이 부실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게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매년 200조씩 갱선이 된다고. 200조씩. 그 200조를 어떻게 말할 거야? 대부분 채권이 1년 채권 아니면 5년 채권이에요, 회사채들이. 이걸로 훅 간 나라가 아르헨티나입니다. 아르헨티나의 기업체들과 국채들이 폭락을 해갖고 결국 아예 그 아르헨티나가 세계 최빈국이 돼버렸거든요. 그러면서 디폴트를 5번이나 했죠.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부 아니 이거 못 막으면요. 답이 없잖아요. 또 제2의 IMF 사태가 오고요. 이거를 그러니까 채권이 750분의 아르헨티나 경우를 보자면 75분의 1로 떨어집니다. 가격이. 1,000만 원짜리가 75만 원 되는 거예요.
문재인 대통령 그러면, 때는 네. 우리나라 채권이 그렇게 최고의 인기였다는데 심지어 이자를 안 받고 네. 웃돈을 주고 사가던 대한민국 미국 채권이었는데 다 채권이었는데 팔렸는데. 이게 나중에 가서 거의 10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면 외국계 자본들이 그거를 전부 다 싸게 사들일 겁니다. 그리고 액면가대로 갚아라라고 욕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자가 아니죠, 이렇게 되면. 신체 포기각서 써주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생긴다는 거예요. 아르헨티나는 그렇게 갚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디폴트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르헨티나가 가끔 열받으면 못 갚아 배째. 이자 까줘. 그러면 그렇죠. 야, 왜냐면 이자가 문제 아니잖아. 원금만 갚아 하면서 달래고 아니 왜 그래? 왜 또 안 갚는다고 지랄이야? 돈 좀 더 빌려줘. 이런 식으로 지금 아르헨티나 정치적으로 쓰고 있는데 거기는 진짜 왜냐면 지금 이렇게 후려 맞으면은 거기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네. 뭐 이번엔 달러 사지 마세요. 금 사세요. 금. 네. 실물로 금을 사시는 게 지금은 제일 유리합니다. 금사라고 하는 순간 이제 경제가 안 좋다는 소리 제일 안 좋을 때 금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네, 달러와 채권이 주식이 동시에 망가지는 경제 위기가 김진태의 말 한마디에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래놓고 이 새끼 베트남 가갖고 안 오잖아, 아직도. 정말 죽여버려야 돼요, 이거는. 신났어 아주. 응? 근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이 사태가 무역 적자나 뭐 이런 그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 위기, 뭐 환율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파급력이 큰 겁니다. 잘 나가는 삼성도 이거 한 방에 날아갈 수 있어요. 삼성도 회사채 발행합니다. 물론 삼성이라는 기업들 자체의 어떤 우량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이 그런 처지는 안 당할 거다고 얘기를 하지만 이게 도미노로 일어나면 어찌 될지 몰라요. 이런 상황에 저쪽에 핵실험까지 해보세요. 우리 금융시장이랑 증권시장, 채권시장 어떻게 되겠나? 한국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위협이 핵이잖아요. 한반도의 불안정성이잖아. 근데 이 상황에서 만약에 북한이 핵까지 쏜다고 치면, 핵실험까지 한다고 치면 정말 우리 경제 어디로 갈지 모릅니다. 외국인들 다 나가겠네, 다 나가죠. 핵 쏘는 그날 다 청산하고 나갑니다. 이미 지금부터 나가지 않을까요? 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나가고 있다니까. 이틀 동안 오늘도 마찬가지지만 외국인들이 어마어마한 물량들을 매일 몇천억 조 단위의 물량들을 팔고 튀고 있단 말이에요. 아이고야. 진짜 행운 본빈님께서 이 나라는 검사 때문에 망하겠다. 진태도 검사였지. 네. 아무튼 검사들은 뭘 못하게 해야 돼. 공직 우리나라 못하게 검사는 해야 안 돼요. 돼. 정말. 못하게 해야 돼, 네. 진짜. 그래서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사실 우리가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얘기하고 기재부가 나서서 국가보증 외환채들을 끌어들이거나 아니면 국채 발행 관련한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부자 증세를 해갖고 조세 수입을 늘리거나 해갖고 빨리 200조 이상의 기금을 마련을 해야 돼요, 재정. 근데 우리나라 전체 예산이 600조인데 200조를 어디서 뜯어내냐고. 부자 세금밖에 없지 뭐. 부자 법인세 부자 세금을 한다고 하더라도 더 높여야죠. 부자 소득세를 한다고 하더라도 80조 이쪽 저쪽이에요. 200조를 하려면 지금 지금 이자율을 2배로 높이고 부가가치세를 2배 반으로 높여야 됩니다. 그거 아니면 200조를 단기에 조달할 방법이 없어요, 현재. 그게 아니면 우리나라 외환채를 가서 대통령이 팔아와야 되는 거지. 누가 사? 누가 사요? 사실 기댈 때는 있죠. 있어요? 중동 가면 됩니다. 중동? 중동에다가 돈 빌려오면 됩니다. 근데 안 만나주는데? 그러니까. 일본까지 와도 안 오는데? 그러니까 사우디 살만이 왕이? 너 사람 아니야. 너 조문회견 하러 올게. 지금 이러고 있는 상황이잖아. 지금 우리나라가 돈을 빌릴 수 있는 데는 중국하고 중동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 친중도 아니고. 외교 특사를 보내야 됩니다. 이건 진짜. 특사 누구 보내? 이재용. 아. 이재용이 가서 문재인 대통령하고 이재용이 가갖고 빈살만한테 가갖고 우리나라 외환채 낼 건데 살려주세요. 200조어치만 발행하게 해주세요. 아이고야. 이거 아니면 잔돈푼 아무리 쏟아져봐야 소용이 없다니까.
한국 채권이 왜 이런 뭐 금융위기를 대비해서 사우디한테 200조를 팔기로 했다라고 얘기 나오면 이거 한 방에 해결될 수 있으면 아니면 최순실의 300조를 찾아내든가 쌍. 그게 빠르겠네. 그게 빠를 수도 있네. 그게 빠르겠네. 의외로 어떡해. 숨은 돈이 있었네. 문재인 대통령의 금괴 1,500톤하고 최순실 300조하고 그거 해봐야 4조밖에 안 되는데 아무튼 어찌 됐거나 찾아내자고 찾아내서 그 돈 쓰자고 최순실의 300조가 제일 확실하겠네요. 그죠? 이명박도 한 50조에서 100조는 있을 것 같으니까 합치면 400조입니다 여러분. 한 방에 해결됐네요. 아, 시민님께서 윤석열이가 내려와야지 해줄 듯. 그래요. 그래서 모든 건. 그래서 기업들이 살기 위해서 윤석열이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그 후임을 한동훈을 세우면 더 더러운 망하는 거고 더 망하는 거고 더 망하는 예. 이재명 대통령을 밀어야 어찌 됐거나 이 위기 사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김진태가 큰일한 거야. 미필적으로 진짜 지금 큰일 했다. 이 나라 기득권들 중에 최고 기득권을 이 정권의 반대 세력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럼 기재부랑 김앤장도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이 문제 빨리 해결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 언론은 잠잠해. 그러니까 최은순 갑자기 지사를 끌어와가지고 VS를 하고 있더라니까. VS 놀이를. 그러니까 참.